방 안에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 볕은 참 얄미울 정도로 눈부셨다. 햇살이 가득한데도 공기는 축축하고 무거웠다. 그가 떠난 지 한 달. 그의 옷가지가 겹겹이 쌓여 있는 걸 보니 한 달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실감했다. 아직도 그의 채취가 남아있는 것만 같아 손으로 그 옷들을 쓸어보았다. 아, 정말이지. 이제는 아무리 그리워해도 그에게 닿을 수가 없다는 게 자꾸만 가슴을 옥죄었다.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웠다. 윤서야. 나지막한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다. 시아버님이셨다. 네, 아버님.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아버님은 늘 그렇듯 내게서 답이 들리고도 한참을 기다려주셨다. 아마 내 마음이 정리될 시간을 주시는 거겠지. 힘들면 다 내버려둬라. 내가 나중에 천천히 할게. 그의 말이 더 슬프게 느껴졌다. 아버님 역시 그를 잃은 슬픔에 잠겨 계실 텐데 내 걱정부터 하시는 게 미안했다. 그는 늘 그런 분이셨다. 나를 딸처럼 아껴주셨고 남편보다 더 자주 내 안부를 물으셨다. 남편은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아버님과의 대화가 때로는 남편과의 대화보다 더 편할 때도 있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건지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마음이 복잡해져서 나는 쌓아놓은 옷가지들을 대충 정리하며 마른 세수를 했다. 저녁 식사는 늘 아버님과 단둘이 마주 앉아 했다. 식탁 위에는 늘 세 사람 몫의 반찬이 놓였다. 마치 그가 여전히 우리 곁에 있는 것처럼. 오늘은 된장찌개였다. 아버님이 직접 끓이신. 그는 내게 말했다. 아마 얘가 된장찌개 제일 좋아했을 거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님도 나도 애써 눈물을 참았다. 그렇게 침묵이 길어질수록 식탁 위에 된장찌개는 더 뜨겁게 식어갔다. 아, 아버님, 이거 정말 맛있네요. 나는 애써 밝은 척 일하기 했다. 그러자 아버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다. 네가 잘 먹으니 좋구나. 나는 그 말에 목이 메었다. 나는 아버님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 차 있었다. 아니, 슬픔뿐만 아니었다. 그 안에는 어떤 따스함, 그리고 깊은 연민 같은 게 엿보였다. 나는 잠시 그의 눈을 피했다. 이상한 일이었다. 분명 슬픔에 잠겨 있어야 마땅한데 그의 눈을 보는 순간 나는 묘한 위로를 받았다. 나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결국 숟가락을 놓았다. 왜 벌써 숟가락 놓니? 더 먹어야지. 아버님은 내게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배불러요. 그는 더는 내게 권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된장찌개를 떠서 드실 뿐이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묘한 편안함을 느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방 안은 온통 그와의 추억으로 가득했다. 벽에 걸린 결혼사진, 침대맡에 놓인 그가 읽던 책, 그리고 서랍 속에서 발견한 낡은 편지 한 통. 편지는 그가 군대에 있을 때 내게 보낸 것이었다. 윤서야, 네가 없으니 세상이 온통 무채색이야. 그 글귀를 읽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나는 울면서 편지를 품에 안았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는데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가 없는 삶은 어둠뿐이었다. 나는 앞으로 누구와 함께 해야 할까? 순간 아버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지금쯤 무엇을 하고 계실까? 혼자 거실에 앉아 계시려나? 아버님도 나처럼 잠 못 이루고 계실까?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창밖은 어둠뿐이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나는 묘한 감정에 싹이 트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건 슬픔도 외로움도 아니었다. 아직은 이름 붙일 수 없는 어떤 이상한 감정이었다. 어쩌면 이 외로운 밤을 함께 견뎌낼 수 있는 그가 아닌 아버님일지도 모른다는 몹쓸 생각이 들었다. 아니, 이런 생각을 하다니. 나는 스스로에게 화가 났다. 하지만 이미 내 마음속에 뿌리내린 그 감정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아버님과 나, 이제 단둘이 남겨진 이 공간에서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날은 비가 내렸다. 빗소리가 꽤 요란하게 들렸다. 나는 창가에 앉아 멍하니 빗방울이 창문에 부딪히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문득 비가 새는 소리가 들렸다. 똑, 똑. 창틀 구석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당황해서 마른 걸레를 찾아 바닥에 깔았다. 아, 이 창문 예전부터 낡았는데. 그와 함께 살 때 늘 고쳐야 한다고 말만 하고 미루던 곳이었다. 그가 떠나고 난 후 나는 그런 사소한 것들을 챙길 여유가 없었다. 그때였다. 쿵 하고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놀라서 돌아보니 아버님이 사다리에 올라가 창틀을 살펴보고 계셨다. 아버님, 위험하게 왜 그러세요?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외쳤다. 아버님은 괜찮다는 듯 손을 내저으며 말씀하셨다. 이거 전부터 벼르던 거다. 얘가 살아있을 때도 봐줘야지 했는데 계속 미루었지 뭐니. 이제라도 내가 해줘야 할 것 같아서.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낡은 실리콘을 뜯어내고 있었다. 그 뒷모습이 왜 그렇게나 듬직하고 또 애틋하게 느껴졌을까? 나는 아버님의 등 뒤에 서서 묵묵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망치질을 할 때마다 내 마음도 쿵쿵 울렸다. 아, 정말이지. 그 감정의 싹은 이미 내 마음속 깊이 뿌리내린 것만 같았다. 아버님이 창문을 고치는 모습을 보는데 문득 그가 해줬으면 했던 일들을 아버님이 대신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따뜻한 마음, 그 배려가 너무나도 고마웠다. 고마움을 넘어선 어떤 감정. 그래, 그런 감정이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창문 수리가 끝나자 아버님은 땀을 닦으며 나를 돌아보았다. 자, 이제 비가 새지 않을 거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다. 나는 그 미소를 보며 나도 모르게 불쑥 말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아버님은 아무 말 없이 내 머리를 쓰다듬으셨다. 그 손길은 따뜻했고 그의 손에서는 나는 익숙한 그의 손길이 느껴졌다. 아, 정말 이 손길은 내가 늘 갈망하던 것이었다. 나는 그의 손길에 가만히 얼굴을 맡겼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잊었다. 내가 그를 잃은 슬픔, 그를 향한 미안함, 그리고 아버님을 향한 죄책감, 그냥 모든 것을 잊고 싶었다. 그렇게 한참을 가만히 서 있는데 아버님은 조심스럽게 내게서 손을 떼셨다. 이제 됐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의 눈을 보았다. 그 눈에는 여전히 깊은 연민과 따스함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그뿐만은 아니었다. 그 안에는 어떤 묘한 감정이 함께 있었다. 그건 내 감정과 똑같은 것이었다.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만 같았다. 아버님, 나는 그를 향해 무어라 말하려 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저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아버님도 나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깨달았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가 아니었다. 우리의 관계는 이제 새로운, 아니 위험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의 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아버님은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마당을 쓸고 계셨다. 윤서야, 내일은 일찍 시장에 가야지. 아버님은 내게 말씀하시고는 마당의 구석구석을 꼼꼼히 정리하셨다. 마치 내일 그가 돌아오기라도 할 것처럼. 나는 아버님의 그런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아팠다.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다. 내일이 오면 나는 또 한 번 그를 보낼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날 오후 아버님은 내게 말했다. 혹시 우리 함께 그 아이가 좋아하던 곳에 가보지 않겠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좋아하던 곳, 그와 내가 처음 데이트를 했던 산책로였다. 비가 내린 뒤라 그런지 공기는 맑았고 숲은 싱그러웠다. 우리는 말없이 나란히 걸었다. 한참을 걷다가 그와 내가 앉았던 벤치에 앉았다. 이곳에 오니 그 아이가 생각나는구나. 아버님은 그렇게 말하고는 멀리 숲을 바라보셨다. 나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때였다. 아버님이 갑자기 내게 말했다. 윤서야, 혹시 힘들면 울어도 괜찮다. 내가 옆에 있지 않니? 나는 그 말에 순간적으로 목이 메었다. 아버님은 내게 손수건을 건네주었다. 나는 그의 손수건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다. 아, 정말이지. 나는 그의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그런데 이 감동은 단순한 감동이 아니었다. 이젠 알 수 있었다. 그의 말 한마디, 손짓 하나하나에 내 마음은 반응하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고 아버님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따뜻했다. 나는 그의 눈빛에 무언가를 보았다. 그는 남편보다 더 나를 잘 이해해주고 있었다.
남편은 항상 내게 괜찮아? 라고 물었지만 아버님은 힘들면 울어도 괜찮다라고 말했다. 그 한마디가 나에게는 천금과 같았다. 나는 그의 눈을 보며 나도 모르게 불쑥 말했다. 아버님은 저에게 남편보다 더 좋은 존재였어요. 나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을 때 나 스스로도 깜짝 놀랐다. 나는 얼른 입을 다물었다. 아버님의 얼굴은 놀라움과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그에게서 멀어졌다. 아니에요,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미쳤나 봐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는 도망치듯 산책로를 걸어갔다. 내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만 같았다. 죄책감,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 나는 남편에게 미안했다. 그를 두고 이런 생각을 하다니. 나는 내가 너무나도 역겹게 느껴졌다. 한참을 걸어가는데 뒤에서 아버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윤서야, 어디 가니?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나는 그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계속 걸었다. 그런데 아버님이 내게 달려와 나를 잡았다. 윤서야, 내 말을 듣거라. 내가 잘못했다. 너에게 그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건데 내가 너무나도 못난 놈이라서. 아버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달아났다. 그의 얼굴은 슬픔으로 가득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방에 틀어박혔다. 밖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와 아버님, 우리의 관계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은 온통 복잡했다. 죄책감과 혼란스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 나는 남편을 사랑했다. 하지만 아버님을 향한 이 감정은 도대체 무엇일까? 나는 혼란스러웠다. 그렇게 한참을 누워 있는데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아버님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을까? 그가 내게 보낸 그 눈빛, 그 따뜻한 손길, 그리고 오늘 그가 내게 한 말,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다. 아, 정말이지. 나는 미칠 것만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버님도 나처럼 잠 못 이루고 계실까?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창밖은 여전히 어둠뿐이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나는 묘한 감정에 싹이 트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건 슬픔도 외로움도 아니었다. 아직은 이름 붙일 수 없는 어떤 이상한 감정이었다. 우리의 관계는 이제 막 새로운 위험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의 기일이었다. 아침 일찍부터 부엌에는 고소한 젖냄새가 가득했다. 아버님은 말없이 제사상을 차리셨다. 평소보다 더 정갈하고 깨끗한 모습이었다. 나는 그의 몫에 밥과 국을 올리고 그가 좋아하던 전과 나물을 놓았다. 그 모든 순간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 그가 좋아하던 음식들을 이렇게 차려놓고 그가 없는 이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게. 아버님은 무릎을 꿇고 앉아 절을 올리셨다. 그의 뒷모습은 평소보다 훨씬 더 작아 보였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다. 아버님 역시 나만큼, 아니, 나보다 더 힘들겠지. 그가 이 자리에 없는 게 나보다 더 가슴 아프시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그에게 절을 올렸다. 절을 마치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버님도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나는 그의 눈을 보며 나도 모르게 불쑥 말했다. 아버님도 힘드시죠? 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 그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 아버님은 아무 말 없이 나를 품에 안았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한없이 울었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익숙했다. 그리고 나는 그 품에 안겨 너무나도 편안함을 느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아버님은 나를 안고 내 머리를 쓰다듬으셨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아버님, 저 미안해요 라고 말하며 울었다. 아버님은 아무 말 없이 내 등만 토닥여 주셨다. 그의 품에 안겨 있는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잊었다. 내가 그를 잃은 슬픔, 그를 향한 미안함, 그리고 아버님을 향한 죄책감, 그냥 모든 것을 잊고 싶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는데 아버님이 조심스럽게 나에게서 손을 떼셨다.
그의 눈은 여전히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윤서야, 내 말을 듣거라. 내가 너에게 그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건데, 내가 너무나도 못난 놈이라서. 나는 그 말에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아버님께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에 아버님의 얼굴은 놀라움과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님, 남편이 죽은 지 한 달 만에 제가 미쳤나 봐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는 주저앉아 울었다. 아버님은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 얼굴을 감싸 안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나는 그의 손에 얼굴을 맡기고 울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버님도 나처럼 잠 못 이루고 계실까?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창밖은 여전히 어둠뿐이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나는 묘한 감정에 싹이 트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건 슬픔도 외로움도 아니었다. 아직은 이름 붙일 수 없는 어떤 이상한 감정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내 마음속에 피어난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를 사랑했다. 하지만 아버님을 향한 이 감정은 도대체 무엇일까? 나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더 이상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미 벌어진 일이었다. 나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감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아버님도 나처럼 잠 못 이루고 계실까?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창밖은 여전히 어둠뿐이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나는 묘한 감정에 싹이 트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건 슬픔도 외로움도 아니었다. 아직은 이름 붙일 수 없는 어떤 이상한 감정이었다. 그렇게 한참을 누워 있는데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아버님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을까? 그가 내게 보낸 그 눈빛, 그 따뜻한 손길, 그리고 오늘 그가 내게 한 말,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다. 아, 정말이지. 나는 미칠 것만 같았다. 나는 아버님을 사랑했다. 계절이 바뀌었다. 그의 죽음과 함께 온 것 같았던 잿빛 겨울은 지나고 온 세상이 푸르름으로 가득한 여름이 찾아왔다. 나는 이제 더는 아침마다 눈을 뜨는 것이 괴롭지 않았다. 밤새 나를 짓누르던 죄책감과 슬픔의 무게도 조금씩 덜어내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다. 아버님과 나는 이제 말을 피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젊은 시절 이야기, 내가 남편을 만나기 전의 이야기. 우리는 서로의 삶에 대해 알아가며 어색했던 침묵을 채워나갔다. 식탁에는 더 이상 세 사람 몫의 반찬이 놓이지 않았다. 아버님과 나, 단 두 사람의 몫만으로도 충분히 풍성했다. 가끔은 내가 찌개를 끓이고 아버님이 반찬을 무치기도 했다. 그렇게 우리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새로운 삶의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다. 밤이 되면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다. 말 한마디 없이도 편안한 시간. 문득 아버님이 내게 말했다. 윤서야, 요새는 얼굴에 웃음이 좀 돌아왔구나. 나는 그의 말에 활짝 웃었다. 아버님 덕분이에요. 그제야 그는 환하게 웃으셨다. 그의 웃음소리는 맑고 따뜻했다. 나는 그의 웃음소리가 좋았다. 마치 내가 잊고 지냈던 행복을 되찾은 것만 같아서. 그날은 아주 맑은 날이었다. 우리는 함께 그의 묘를 찾아갔다. 그의 묘비에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아, 정말이지. 그 미소는 여전히 눈부셨다. 나는 그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말을 걸었다. 오랜만이야. 잘 지내지? 그리고 나는 그에게 말했다. 나 이제 웃으면서 살고 있어.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 아버님은 그의 묘비 앞에 술잔을 올리시고는 묵묵히 그를 바라보셨다. 그의 눈은 슬픔보다는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이야, 이제야 내가 네 어머니의 곁에 갈 수 있겠구나. 아버님의 말에 나는 고개를 돌렸다. 아버님은 내게 웃으며 말씀하셨다. 이제야 내가 이 아이의 엄마에게 미안하지 않게 되었다. 나는 아버님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아버님은 내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윤서야, 내 말을 듣거라. 이 아이는 네가 행복하길 바랄 거다. 그러니 더는 미안해하지 말거라.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님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손에서 나는 익숙한 그의 손길이 느껴졌다. 아, 정말이지. 이 손길은 내가 늘 갈망하던 것이었다. 나는 그의 손길에 가만히 얼굴을 맡겼다. 이제는 더는 죄책감이 들지 않았다. 나는 이 감성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나는 아버님을 사랑했고 아버님도 나를 사랑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평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다. 마침 드라마에서 누군가를 향해 사랑한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왔다. 아버님은 헛기침을 하셨고 나는 괜히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제야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깊고 따뜻했다. 하지만 그뿐만은 아니었다. 그 안에는 어떤 묘한 감정이 함께 있었다. 그건 내 감정과 똑같은 것이었다. 아버님,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에 아버님은 놀라움과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보며 활짝 웃었다. 농담이세요? 아버님은 그렇게 물으셨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진심이에요, 아버님.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손에서 나는 익숙한 그의 손길이 느껴졌다. 아, 정말이지. 이 손길은 내가 늘 갈망하던 것이었다. 나는 그의 손길에 가만히 얼굴을 맡겼다. 이제는 더는 죄책감이 들지 않았다. 나는 이 감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나는 아버님을 사랑했고 아버님도 나를 사랑했다.